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을 보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고 있는데 간밤 미국 증시는 1% 넘게 올랐지만 우리 시장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코스피가 0.1% 하락, 코스닥이 0.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무엇일지 바로 정리해 주시죠. 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뭐 다른 이슈가 없다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CPI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CPI 이제 지수가 우리가 얼마에 이제 발표될지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한 0.2%, 전년 대비해서는 7.3% 오르면서 이 상승세가 전달보다는 좀 완화됐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CPI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 후반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또 상회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또 깜짝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물론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발표되면은 일단 미국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우리 이번에 점도표로 본다면은 좀 더 높은 곳에 점도표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주식시장에는 이런 부분이 악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뭐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얼마나 이제 연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또 얼마나 그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경기 침체는 지금 뭐 우리 현실적으로 왔는 상황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확대되면서 우려감이 좀 더 이제 짙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 우리가 지금 내년 연말쯤 하반기에 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23년 아니고 24년도에 금리 인하 뭐 전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상반기가 아니라 또 하반기까지도 이제 미루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시장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또 조정이 나올 때 가파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좀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FOMC까지는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3년도 10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23년도 중반에는 시장이 리스크 온으로 전환할 것이다. 결국에는 내년 이제 6월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이나 두 번째는 미국 그리고 유로존 영국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영국이 지금 CPI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과잉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 아무리 시장이 뭐 지수가 빨간불을 켜더라도 이런 점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가 되어서 23년 연말에는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내년 상반기 지나봐야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잡힐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또 뭐 상비 약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순조롭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뭐 화장품이나 뭐 일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하락해주는 흐름이 조정 나오는 흐름이 조금 보여졌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또 끝내고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리오프닝이 많이는 갈 수는 없지만은 적당하게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금 사실상 중국에 계신 분들은 외부로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나 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타 국가 같은 경우는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성수기 요건도 있고요. 그래서 항공주나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 내년을 바라본다면 좀 더 코로나 이슈가 여기서 뭐 더 많이들 뭐 시사율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쪽은 반등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 일단은 23년도 1분기까지 변동성을 겪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변동성을 겪고 난 뒤에 상반기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낙폭을 보이더라도 하반기나 이렇게 높은 상승률 반대로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제기가 되었고요. 또 22년도 역사상 최고의 하락장을 기록을 했는데 23년도에는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관련해서 금속 관련한 이슈인데요. 금속 가격이 이제 내년에는 반등을 하고 오늘도 구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리 가격이 20% 정도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구리 가격이 일단은 이번 연도에 급등이 좀 상반기엔 급등하다가 하반기 들어면서 꺾여버렸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한 차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중국에서 리오프닝 얘기가 또 돌다 보니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계절적인 이슈도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또 경기 침체 기간에도 리쇼링 투자는 지속될 거다. 예, 이 얘기까지. 그리고 물가가 다소 안정되지만은 부의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다소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또 보수적으로 기업 재무 운영 같은 경우는 일단 크레딧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우리 FOMC 그리고 CPI 발표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수적인 자세로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슈가 조금 강하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 후반에 들어가면서 조금 종목 전략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FOMC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샤페론입니다. 올 하반기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장중에 보니까 22%의 슈팅 나오면서 현재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샤페론 우리 오늘장 시장을 많이 움직인 종목 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염증 복합제를 표적으로 한 누세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 뭐 개발 중인 누세핀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다국가 임상 2비 3상 등록 환자 수가 전체 모집 환자의 30%를 넘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한차례 주가가 움직일까 말까 고민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어서 사실 9일자에도 좋은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스테로이드처럼 강력한 부작용이 없는 아토피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동사에서 개발하는 이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 12조 아토피 치료제 시장의 패권에 도전한다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오늘은 국전약품 샤페론 같은 이제 2차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술이 움직였는데 이 안에서 샤페론은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소 이제 한번 꺾여서 어느 정도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자리 구간이 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DA하고 이제 누겔 같은 경우 이상 사전 IND 미팅까지 완료를 했고요. 또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 누겔 미국 이상 IND 제출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만큼 강력한데 부작용은 또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뭐 아예 없다는 아니고요. 다소 다른 치료제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크호스로 부상이 됐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좋고 주가 위치는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 나왔는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몇 번 항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고요. 종가까지 관망하시고 며칠 동안 지켜보시면서 샤페론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얼마나 밀어내는지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진입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샤페론 눌림목에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바로 샤페론이었습니다. 며칠 지켜보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관심 갖자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5일에 주셨던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최고가 기준 19%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수급 보니까 기관도 10거래일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노란톡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던 종목이라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오늘도 제가 이제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주항공 꾸준하게 이제 양봉이 이어지고 있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앞서서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일 윗꼬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탄력 받으면서 빨간불이 나오는데 사실상 뭐 안전하지 못한 종목으로 1%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에서 5%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는 못 가지 않을까, 항공주 못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또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이제 제주항공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기금에서 대량 물량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4대 분기 적자를 마치고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된 상황이고요.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요건, 이에 이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개선세가 좀 빨라질 것이다. 지금 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홀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홀딩하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또 빠르게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10월 26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진성TC입니다. 최고가 기준 6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근 주가 보니까 그래도 조용히 조금씩 힘을 내서 올라왔습니다. 우크라 재건 이슈가 조금씩 나오던데 다시 한번 추가 탄력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캐터필러 주가가 전일 같은 경우 2% 정도, 2%대 이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캐터필러 주가도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진성 TC도 마찬가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기계도 마찬가지 1%로 시작을 해서 6%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난 뒤에 조정 구간에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뭐 장중에 6%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어서 추가 탄력도 조금 더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진성 TC 짧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 짧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의 종목은 영진약품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님 가격 전략 위주로 부탁드려요. 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3,7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진약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해열제나 항생제가 공급이 쇼티지 현상이 대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해열제 관련주, 항생제 관련주, 이런 염증 관련 약품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쉬고 내일 장 한 번 더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약품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도 이번 연도의 3분기 그리고 누적 주요 품목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항생제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경장 영양제나 해열 진통 수염제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대부분의 품목들이 일단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항생제 부분인데 항생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억 넘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이 부분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맞물려서 동사 영진약품은 우리가 조금 재료가 다른 이제 테마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영진약품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오늘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이었습니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500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추가 탄력 기대해 보면서 관심권에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